필승! 안녕하세요, 원필승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필살기 5차, 6차 교육에 대해서 총합적으로 정리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교육 내용을 알려드릴 텐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필살기 멤버들한테 제가 이론적인 교육의 내용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 거 말고는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제공한 부분 말고는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5차, 6차 교육 과정에 대해서 교육 내용은 주로 Q&A와 질문, 그리고 디테일하게 막혔던 부분들, 실무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막혔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제가 풀어주고 해결하는 시간을 좀 위주로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5차, 6차 교육 과정에 대해서 큰 마지막, 앞으로 우리가 대량 등록 위탁 판매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최종적으로 PPT 한 장으로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개개인마다 질문을 하고 막혔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 이 개개인에 대한 컴퓨터에 대한 활용 능력과 그리고 이해력과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전부 다 개개인마다 다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영상으로 찍게 되면 너무 양이 방대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이 큰 틀만 이해를 하시고 제 카페에 실무적인 부분은 카페 화면 녹화 영상을 보시면서 막히는 부분들을 카페 질문앤 답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게 지금 솔루션에서 막히는 부분들, 에러가 나요, 이게 어때요 저게 어때요, 이제 플레이오터나 이셀러스와 같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솔루션에 대해서 막히는 부분들은 일단 그 솔루션 고객센터에 먼저 질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다는데 사실 좀 혼자 달다 보니까 이게 캐파가 이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원래 해당 솔루션의 고객센터도 그 여러분들한테 월 결제를 받는 금액 안에 그런 부분까지 다 해결해 주는 게 다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문의하시고 막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질문 답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제가 해결을 해드릴게요. 자, 그럼 저와 함께 PPT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죠. 자, 지금 제가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강의를 했고 그런 내용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이 PPT 한 장을 기억해 주시고 각 부분마다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방향성대로 가신다면 훨씬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게 될 다양한 정보들을 모을 수도 있고, 이 대량 등록이라는 게 단순히 돈만 버는 내용이 아니라 마켓별 내가 원하는 키워드에서 잘 팔리는 상품인지 안 팔리는 상품인지, 그리고 마켓별 해당 키워드별 가격이나 광고 종류에 대해서 최적화하는 작업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량 등록 위탁 판매를 하는 것은 많은 상품을 올려놓고 뿌려만 놓고 기다리면 당연히 돈이 쉽게 벌리겠지 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해 전술로 대량 등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제 강의의 커리큘럼은 인해 전술은 쉽게 얘기해서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많은 상품을 뿌린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은 많은 상품을 뿌려서 주문이 얻어 걸릴 확률이 높여서 단순히 그걸로 돈을 번다라고 하지만 그 다음 스텝이 없잖아요, 그죠? 저희는 제가 가르쳐 드리는 부분은 많은 상품을 뿌리는 이유는 내가 주문 들어오게 하는 어떤 분석을 할 수 있는 씨앗을 얻기 위한 부분인 거고, 그 씨앗을 얻은 다음에 우리는 그 씨앗을 가지고 주도 면밀하게 분석하고 나만의 위탁 판매지만 나만의 상품을 만드는 작업을 통해서 조금 더 마켓마다 최적화된 상품들을 한 개씩, 두 개씩 이제 알박이에 넣는다라고 하죠. 그렇게 마켓에 심어 놓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일단 대량 등록 위탁 판매를 하면 이 습관 자체가 강박전처럼 각 마켓마다 최대 상품 등록 개수를 일단은 놀게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5,000개가 등록이 되는데 난 3,000개만 해놓고 하루 이틀 보내면 그 나머지 2,000개에서 어떤 확률이 일어나서 그 확률로 내가 분석을 해서 나의 어떤 수익이 될지는 이게 나비 효과와 같은 거기 때문에 어차피 꽉꽉 채워 넣는 거는 솔루션이 하는 일이니까 채워만 넣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증을 조금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000개 있으면 2,000개가 안 채워져 있으면 2,000개가 안 채워져 있으면 굉장히 불안한 느낌을 가지는 정도까지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게 가장 기본
루틴이고요. 우리가 처음에 제가 시작을 할 때 기본 마진을 잡는 작업을 한다고 했죠. 도매처마다 상품을 직접 가지고 있는 도매처들은 그 도매처마다 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이 다 다르겠죠. 왜? 고정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도매처마다는 다르겠지만 하나의 도매처만 봤을 때는 상품의 가격에 상관없이 원가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좀 처리를 하는 편입니다. 뭐 물론 아닌 사이트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일괄적으로 원가 계산을 해서 판매가를 설정해서 올린 다음에 팔리는 반응들을 보고 이게 잘 안 나가네 싶으면 가격을 좀 떨어뜨리고 이거는 대량 주문만 계속 들어오는 것 같다 라고 하면 가격을 조금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장 가격을 먼저 파악한 뒤에 가격을 수정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도매 사이트들이 진행하는 업무 루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이 해당 도매처의 원가 계산하는 방법이 거의 대부분 같다라고, 하나의 도매처 안에서는 거의 동일하게 상품 판매가에 상관없이 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 우리는 이 도매처의 기본 상품명을 그대로 올려서 이 도매처의 전반적인 상품이 한 몇 프로 정도의 마진을 봤을 때,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입니다. 보통 수수료는 가격 비교 사이트 노출이 돼서 뭐 마켓 자체 할인을 동의를 하신다면 보통 한 16%에서 17% 정도 수수료를 설정을 하시면 마이너스 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마진을 설정할 때 이 5%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6%, 7%, 8%까지 가보면서 내가 운영을 할 때 가장 적합한 기본 마진을 본인 스스로 정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누구도 기준을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요건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낮게 할수록, 어차피 이거는 테스트 용도입니다. 기본 마진으로 우리는 돈을 벌려는 용도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본 마진으로는 우리가 아무런 부가가치를 준 게 없잖아요. 그냥 상품을 단순히 이셀러스 통해서 대량 등록을 하지만 그 하는 데까지가 배우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마치 이것만 해도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대량 등록 위탁 판매에 있어서 이거는 실무적인 부분입니다. 이걸 한다고 해서 매출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실무적인 부분을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본 마진 테스트 하실 때는 정하실 때 낮게 정하실수록 사실 좋은 건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여기서부터 기본 마진을 정한 거에서부터 1차, 2차, 3차, 5차, 4차, 5차까지 가공을 할 때 정률적으로 더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 기본 마진은 어차피 우리가 그냥 버려놓는 거기 때문에 테스트 용도로 하기 때문에 1차 가공을 내가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1차 가공을 열심히 했는데 기본 마진이 예를 들어서 내가 10%를 잡았으면 거기에 정률적으로 내가 3%씩 더 한다고 하면 13% 마진으로 올렸을 때, 어떤 제품은 진짜 키워드를 잘 잡았지만 조금 그 키워드에서 리스팅되는 상품의 가격들 대비해서 조금 비싼 감이 있어서 주문이 안 들어올 확률이 싼 것보다는 당연히 높겠죠. 그죠? 이건 본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공한 키워드가 진짜 잘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정합성을 조금 높이려면 아무래도 기본 마진을 낮게 잡고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는 게, 기본 마진을 잡았다고 해서 그 기본 상품명 계속 그렇게 팔아야 되는 줄 아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거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본 마진을 우리가 잡으면 여기서 정률적으로 마진의 퍼센테이지를 더해가면서 1차, 2차, 3차, 4차 가공까지 간다고 했죠. 자, 이걸 한다고 해서 뭐 매출도 오르고 수익도 당연히 오르겠지만, 여기서 우리는 뭔가 엄청난 나의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바라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갈피를 못 잡고 대량 등록의 방향성을 못 잡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만 생각 없이 그냥 쭉 갈 수 있게끔 업무 매뉴얼화를 시켜 놓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거는 생각 없이 그냥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계속 가시고 우리는 기본 마진을 테스트할 때부터 일단 무조건 이셀러스로 상품을 등록하는 순간부터 팔렸던 거, 주문이 들어왔던 해당 제품들은 놔두고 나머지 팔리지 않았던 것들을 지우면서 새로운 상품을 업로드를 하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본 마진 상품을 테스트하는데 내가 5,000개를 꽉꽉 채워놨어요. 거기서 10개가 팔렸어요. 그럼 10개를 놔두고 4,990개를 지우고 1차 가공이 다 됐다면 1차 가공 다 된 거 중에 4,990개를 올려놓고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자, 이런 루틴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 마진도 팔렸던 거 놔둘 거고 1차 가공, 2차 가공, 3차 가공, 4차 가공 내가 부가가치를 준
어떤 제품들이 팔렸을 때도 남겨놔야 되겠죠. 근데 이거 두 개의 차후 스텝이 다릅니다. 차후의 스텝이 달라요. 자, 여기까지는 똑같이 팔렸던 걸 무조건 남겨놓고 기본 마진 잡고 1차, 2차, 3차, 4차 가공을 3%씩 더해서 쭉 해나가는 거는 여러분들의 업무 루틴이고요. 여기서 팔렸던 거 남겨놓고 나면 기본 마진에서 팔렸던 거는 우리가 분석이 될까요? 도매차의 상품명을 그대로 올렸기 때문에 도매차 상품명을 좀 보시면 어떤 중복되는 명사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키워드가 분리돼서 여러 개로 주문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유입되게 키워드를 잘게 쪼개서 같은 하나의 제품의 상품명에 여러 가지 키워드가 들어있는 도매 사이트의 상품이 많습니다. 자, 그런 거는 분석이 안 되죠. 그리고 분석을 해도 내가 어떤 부가가치를 준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다용도 띄우고 물빠짐 띄우고 바구니라는 제품이 피로커머스에 있다라고 치면 그게 기본 상품명이에요. 자, 그거를 우리가 분석을 하면 다용도 물빠짐 바구니가 될 수도 있고 유입될 수 있는 키워드가 바구니가 될 수 있고 또는 물빠진 바구니가 될 수 있고 또는 다용도 바구니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죠. 이걸 다 일일이 쳐와서 검색을 하고 거기서 주문이 들어왔던 걸 분석을 한다면 하나의 제품에 대해서 4번을 분석해야 되니까 이게 우리가 5만 개를 해버리면 엄청 비효율적이죠. 근데 여기서 기본 상품명은 우리가 아무런 부가가치를 주지 않았잖아요. 굳이 내 생각에 들어가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분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팔렸던 거 남겨놓은 거에서 우리가 가공한 제품들 있죠. 지금 오른쪽에 화살표가 있는 팔렸던 거 남겨놓은 것들 중에서도 가공한 제품이 주문이 들어왔다. 그러면 요런 제품들은 요런 제품들에 한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겁니다. 왜냐? 예를 들어 제가 뭐 플라스틱 소품 케이스를 1차 가공을 틀리 보관함이랑 키워드 하나로 딱 분석을 했어요. 자, 여기서 가공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플라스틱 소품 보관함이랑 키워드로 딱 가공을 해버리면 G마켓에서 이 가공한 틀리 보관함이란 하나의 키워드로 가공한 제품이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럼 G마켓에서 분석을 할 때도 틀리 보관함이란 키워드로 100% 들어온 거니까 키워드는 분석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럼 여기서 뭘 분석하냐? G마켓에서 틀리 보관함을 딱 칩니다. 그 다음 거기서 리스팅된 페이지에서 내가 나머지 것들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작업들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항상 좋아하는 뭐 썸네일을 바꾸고 싶어요. 뭐 카테고리를 좀 더 정합성 있게 바꾸고 싶어요. 요거는 여기서부터 하는 겁니다. 키워드를 잡은 다음에 나머지의 비효율적인 좋다라고 하는 작업들을 해보고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썸네일도 바꿔서 한번 올려보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틀리 보관함이랑 키워드가 G마켓에 들어왔어요. 그럼 틀리 보관함을 G마켓에 딱 쳤는데 이 틀리 보관함이라는 키워드를 쳐서 리스팅된 페이지를 보니까 좀 자극적인 썸네일이 없어요.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 제품의 썸네일에 밑에 글자를 형광색으로 넣는다든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말고는 나머지 마켓들은 이렇게 해도 주문이 잘 들어옵니다. 사람들의 클릭률을 높일 수 있게 눈에 띄는 어떤 변화를 준다든지 이런 거를 한번 해서 테스트 해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상세 페이지에 좀 더 정합성 높게끔 내가 뭔가 어떤 서두에 인사말에 뭔가를 적어 본다든지 또는 이거 리스팅된 페이지 보니까 내 제품이 보이긴 하지만 내 제품보다 상단에 노출된 두 가지의 제품을 보니까 카테고리가 나랑 다르네? 그럼 그 카테고리 정합성을 맞춰보는 겁니다. 또는 이 사람은 내보다 팔린 것도 없는데 왜 내보다 상위 노출되어 있지? 그럼 오른쪽 부분에 뭐 등급도 봐도 되고 판매자 할인을 얼만큼 했는지도 봐도 되고 뭐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석할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키워드 안에서 키워드는 확실히 잡았으니 그 키워드 안에서 분석해 나가서 G마켓 안에 틀리 보관함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최적화시키는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틀리 보관함 쳤는데 내 제품이 나는 보지도 않고 지금 위에 보면 기본 마진 1차, 2차, 3차, 4차 가공하는 걸 보지도 않고 쭉 정렬적으로 가공을 하고 업무를 하는 루틴이죠. 개개인 상품이 판매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그죠? 그럼 올려놓고 주문이 들어오고 나서 틀리 보관함을 G마켓에서 검색을 했어요. 근데 리스팅된 페이지에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제 제품과 비슷한 제품군들이 3,300원에 구성이 되는데 제게 1,800원에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키워드 안에서 나는 주문이 들어왔으니까 유입이 돼요. 그럼 싸서 유입이 됐다는 소리가 될 수도 있겠죠. 100%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나도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왜? 나머지 것들은 3,300원에 다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 나는 5만 개 제품을 일괄적으로 작업하니까 모르잖아요. 판매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주문이 들어왔던 거 안에서 이제 이 3,300원에 비슷한 가격대로 올려보는 겁니다. 1,800원에서 한 3,100원 또는 2,900원 정도로 올릴 수가 있겠죠. 그럼 마진폭이 늘어나겠죠. 그래도 이미 싸서 주문이 들어와서 내 상품 페이지에 점수가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을 조금 올려도 주문이 들어옵니다. 안 팔렸던 것들보다는. 그래서 자, 이런 작업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자, 틀리 보관하면 키워드를 쳤어요. 근데 각 마켓마다 리스팅되는 페이지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뭐 물론 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상단에 파워클릭이라는 CPC 광고가 있고요. 해당 키워드에 리스팅되는 페이지에 제일 상단에는 CPC 광고 영역 부분이 있고요. 그 중간에는 뭐 G마켓 옥션 쿠팡 같은 경우는 뭐 로켓 배송이나 스마일 배송, 그 자기들 물류센터에 물건을 입고시켜서 직접 거기서 배송이 되게끔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포커스 부분, 리스팅 광고 부분, 그 다음에 일반 상품, 광고를 하지 않는 일반 상품이 영역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틀리보거남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했어요. 근데 포커스 영역이 없고 바로 일반 상품 영역만 노출이 됩니다. 근데 일반 상품 영역만 노출이 되는데 그 제일 상단에 있는 일반 상품의 제일 상위 1등에 있는 제품이 구매 건수가 엄청 많아요. 막 100건이 넘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나는 번뜩 생각이 들겠죠. 이 키워드 영역에서는 지금 리스팅 광고 영역이 없는데 일반 상품이 제일 상단에 있는데 그 상단의 판매자가 구매 건수가 많아. 그럼 이 키워드가 유입이 많이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거기서 그럼 나는 포커스를 칠 수가 있겠죠. 즉 리스팅 광고, 뭐 프리미엄 포커스라고 G마켓 옥션에서 이름이 조금 다른데 리스팅 광고를 치면 하루에 300원인가 500원 밖에 안 합니다. 일주일 치면 뭐 1200원, 한 달 치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일주일 단위로 치면 한 1200원? 12,000원인가? 일주일이면 3,000원이고 한 달이면 12,000원 정도 할 겁니다. 그 제가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는데 G마켓 옥션에서는 그 광고가 굉장히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떤 G마켓 안에 내가 키워드를 쳤는데 포커스 영역이 없으면 일반 상품이 제일 잘 팔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위에 포커스를 쳐버리면 내가 그 사람보다 위에 가겠죠. 그리고 내가 그 사람 가격보다 100원, 200원 싸게 하면 빼들어 옵니다. 어느 정도. 이게 뭐 전문용어로 알박기라고 하는데 부동산하고 똑같죠. 자, 온라인 안에서는 G마켓 하나만 보더라도 내가 치는 키워드에 따라서 리스팅되는 영역이 전부 다 달라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 안에서 내가 내 생각으로 가공한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이런 틈새를 발견해서 내가 알박이를 시켜 놓으면 이런 알박이는 웬만하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켓마다 키워드마다 최적화되는 작업들을 나도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키워드를 내가 먼저 잡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위에 지금 기본 마진부터 1차 가공, 2차 요렇게 지금 가공해서 올리는 것만 해도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올 거고요. 자, 제가 지금 말한 가공을 한 제품들에 대해서 주문이 들어온 거를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각 마켓마다 키워드마다 최적화시킬 수 있는 작업들을 진짜 많이 테스트하시고 분석하셔서 여러 가지로 알박이를 시켜 놓거나 여러 가지로 가격대를 조금 더 높게 최적화시켜 놓은 제품들이 깔리기 시작하면 이런 제품들은 상품 개수가 대량이 아니더라도 한 100개, 200개에서만 매출이 뭐 1000만원, 2000만원 나오고 마진이 50% 이상 되는 어떤 나만의 약간 보험 같은 거죠. 적금 같은 개념의 제품들이 조금씩 늘어나야지 이 전반적으로 대량 등록 위탁을 할 때 매출도 안정화되고 마진도 안정화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가공만 해서 또 올려야지 가공도 안 하고 그냥 올리는 사람들은 아무런 경쟁력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가공까지 하면 그래도 나만의 부가가치를 주고 나서 어느 정도의 매출 대비 마진이 조금 높을 수 있는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있지만 이것 또한 역시 당연히 해야 될 업무 루틴 중에 하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매출을 넓히고 이 대량 등록 위탁 판매로 내가 다음 스텝을 나가고 마켓마다 어떤 좋은 다음 내가 온라인 창업에 대해서 살들을 붙여 나가려면 마켓마다 어떤 키워드가 어떤 광고가 비어 있고 어떤 키워드가 어떤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런 데이터들은 어느 누구도 줄 수가 없어요. 본인이 하지 않으면. 그리고 여러 가지 내가 원래 나였으면 뭐 되게 이쁘고 좋은 제품만 사입을 할 거였지만 이렇게 대량 등록 위탁 판매에 다양한 제품을 팔아보지 않으면 이런 틈들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가야 될 목표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강의했던 내용들을 앞에 부분들은 기본 마진 잡는 부분을 디테일하게 강의했고, 그리고 뒤에 부분들은 가공을 해야 되는 이유와 가공을 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이것 또한 역시 지금 큰 틀을 보면 상단에 우리가 당연히 가야 될 업무적인 매뉴얼적인 부분인 거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팔렸던 거 가공한 키워드로 주문이 들어왔던 것들 중에서 각 마켓별 키워드별 최적화 작업을 궁극적으로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각 마켓마다 어떤 제품을 팔고 어떻게 광고를 하고 내가 누군가가 이 제품 팔아줄 수 있어요? 잘 팔 수 있나요? 물어봤을 때, 의뢰했을 때 그런 제품을 내가 잘 팔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왜? 마켓마다 키워드마다 막 정말 꼼꼼하게 내가 분석을 다 해서 돈도 벌면서 이런 제품들에 대한 적금들을 한 개씩 남겨놓은 상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마켓마다 키워드마다 어떤 광고나 뭐 리스팅된 가격이나 이런 키워드는 이런 마켓에서 잘 팔리더라 이런 데이터들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돈은 벌고 있죠. 이 작업을 하게 되면 돈도 벌고 있으면서 이런 경험치도 쌓여요. 그 다음에 내가 사입을 하든지 뭘 하든지 다음 스텝으로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셨으면 마음대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넘어가지 말라고 해도 여기까지 하셨으면 보이는 게 다르고 제품을 보는 눈도 다를 거고 어떻게 팔아야 될지도 미리 생각이 날 겁니다.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스마트 스토어 창업 좋더라 뭐 키워드 효율을 분석해서 좋은 키워드가 있으면 그 키워드 분석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언젠가는 후발주자가 따라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는 사업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절대 못 만듭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후발주자가 따라오고 내가 애써 뭐 이 좋은 키워드 효율을 찾아서 상품을 최적화시켜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1페이지 올려놓고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을 열심히 해서 내가 그 제품을 막 이 사람들이 유행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내가 혼자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그 제품을 똑같거나 약간 디자인이 다른 제품을 1,000원, 2,000원 싸게 바로 밑에 리스팅을 시킵니다. 그러면 내가 애써서 광고한 것들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포션을 다 뺏어가요. 자, 이게 사업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한 자본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는 건 궁극적으로 유통입니다. 자본을 지속적으로 누적시켜서 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자,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게 무조건 좋다는 아니지만 대량 등록 위탁 판매라고 해서 저 말고 그냥 단순히 뭐 중개몰이나 모든 도매체 상품을 기본 마진만 딱 결정해서 상품명 가공도 안 하고 그냥 막 솔루션 싸서 막 많이 막 순환하고 빨리 올리고 빨리 지우고 50만 개, 100만 개 이내 전술로 하시는 분들하고 지금 제 전략으로 하시는 분들하고 똑같이 대량 등록 위탁 판매업을 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가시면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게 단점이지만 모든 사업이 제대로 베이스를 닦으려면 당연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거는 온라인이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요렇게 가시는데 이제 궁금증이 하나 생길 겁니다. 그러면 1차, 2차, 3차, 4차 가공을 많이 했을 때는 이해가 됐어요. 밑에 최적화시키는 작업을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 키워드 가공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차 가공만 하는 중이라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처음에 하시면. 자, 그 기간 동안 나는 뭐 하냐? 손가락 빨고 있냐? 아닙니다. 그때는 우리가 지금 기본 마진 밑에 보면 제가 동그라미 순환하는 거를 지금 표시를 해놨죠. 자, 1차 가공하고 가공한 2차, 3차 가공할 때 가공한 상품명이 많아질 때까지는 이 기본 마진 가지고 내가 낚싯대만 그냥 여기서는 아무런 부가가치 없어요. 그냥 그 사이에서 손가락 빨고 있을 수는 없으니 낚싯대만 넣었다 뺐다를 자주 해주는 겁니다. 흔히 대량 등록 위탁 판매하는 것처럼.
근데 여기서 내가 가공을 할 때 기본 마진을 더하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 피루커머스는 5% 정했어요, 기본 마진을. 그럼 1차, 2차, 3차, 4차 가공할 때는 그 5%에서 더해 나가지만, 지금 제가 동글동글 1차 가공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기본 상품명으로 순환을 할 때는 이 기본 마진으로 계속 올려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 5%는 나의 기준인 거예요, 그냥. 그럼 내가 1차 가공 막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손가락 빨 수는 없으니까, 뭐 기본 마진 상품, 기본 상품명 그대로 20%도 올려보고 지우고, 15%도 올려보고 지우고, 막 5%도 올려보고 지우고, 그 사이에서 모든 것들 일단 팔렸던 거는 남겨놔야 되겠죠. 자, 기본 마진, 기본 상품명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장난질을 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주문 들어오면 재수, 안 들어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대신 가공하면서 이걸 왜 하냐, 뭐 이렇게 해서 매출이 어느 정도 늘어나서 수익이 다만 못해 용돈 정도라도 늘어날 수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이 작업을 통해서 솔루션을 쓰고 어떤 엑셀을 가공하고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작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솔루션 사용법에 대해서 연습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생기니까 이런 작업들을 해 나가면서 가공하는 시간 동안에 시간을 버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른쪽에 빨간색 매출 부분을 알려드리자면, 자, 오른쪽에 매출 똑같이 5천만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팔렸던 거 남겨놓기, 지금 키워드 분석 제외요, 지금 최적화하는 작업들 있죠. 요 작업이 돼서 한 개씩 두 개씩 쌓이게 되면 이게 쌓이는 속도는 엄청 느리겠죠. 엄청 느리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한 개씩 두 개씩 쌓이기 시작을 한다면, 지금 빨간색 줄 보이시죠? 점점 상승하는 줄. 매출 똑같은 5천만 원이 나오더라도 매출 포션 자체가 이런 것들이 누적될수록 점점 수익성이 좋아지는 어떤 전반적인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또는 매출이 올라가거나. 아시겠죠? 그래서 막 월 매출 1억 얼마 봅니다, 뭐 월 매출 뭐 몇천만 원 봅니다,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대량전후 위탁 판매도 그 안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정하는 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매출 많이 나와서 돈을 다 벌면 그 사람들 지금 벼락부자가 되어 있겠죠. 아시겠죠? 근본적인 유통이다. 유통이라면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온다면 그 매출 대비해서 내가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성이고 자금의 순환 주기고, 어떻게 자금을 굴리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월 매출이 2억이 나와도 내가 가진 돈이 1,000만 원 밖에 없는데 2억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절대 못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매출 2억 나오시는 분들은 마진을 적게 보면 적게 볼수록 내가 자본을 가지고 있는 게 많아야 돼요. 그래야 매출이 2억이 나옵니다. 요 단순한 논리만 기억을 하시면, 매출 2억 나오고 1억 투자해놓고 한 달에 벌어가는 돈이 뭐 마진 5% 보고 올리시는 분들이라면 그걸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현금 1억을 투자하는데. 차라리 다른 걸 하셔야죠. 아시겠죠? 자, 요렇게 보시고 따라오신다면 궁극적으로 제가 가르쳐 드린 내용의 전반적인 모든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걸 보시고 여러분들 큰 틀을 잡으시고 여기까지 완성을 하시면 시간 꽤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려서 여기까지 돈도 벌면서 다음 온라인 창업에서 내가 사입 방향으로, 중국에서 물건을 사입하는 방향으로 넘어가든 뭐 어떤 방향으로 넘어가든 여기까지만 완성되면 저는 어떤 방향으로 넘어가도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여기까지가 제 강의의 큰 전반적인 틀이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여러분들 큰 도움 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것을 보시고 여러분들 방향성 잡으시고 열심히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이제부터 저도 간간히 이 큰 틀 말고 디테일한 강의로 다시 영상을 업로드 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필살기 1기생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승!